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준석이 자동 해임됐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해임됐습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만 아무튼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는 한 10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앙당 지역 위원회 전체를 아우러서 아무튼 그 간부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당대회보다 바로 밑에 있는, 당은 당규까지도 손볼 수 있는 데가 전국위원회인데,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으로 해산.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이준석 당대표도 자동 해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출범을 하는 겁니다. 압도적이라는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을 쓴 이유는 전국위원회 투표를 했는데 90%가 비대위 출범에 찬성했습니다. 전국위원회 투표 제적위원이 707명인데 이 중에 50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이 457표가 나왔습니다. 90%.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라. 이준석 목을 잘라라.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법원에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13일이죠. 기자회견도 열겠다. 그러나 새로운 당을 만들지는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인용 혹은 기각. 법원이 가령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면 참 국민의힘에 형식적으로 당 대표가 2명이 되는 겁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있는 거고, 또 법원이 손을 들어준 이준석 대표가 또 있는 거고, 이렇게 양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2명. 반면에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이 불복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회견을 하더라도 법원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이준석은 나락으로 수직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매장된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할 만큼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그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던 사람들도 일제히 곁을 떠나고 뒤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준석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특히 친이준석계로 분류가 돼 왔던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한결같이 이준석한테 가처분 신청 내지 마. 법적 대응, 그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김용태 최고위원도
무엇이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한 것인지 고민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안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의 응원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모조리 이준석의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라면은 개인적인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14개월 만에 자동 해임된 이준석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준석은 절차적 정당성에 자신을 내쫓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나를 전국위원회에서 내몰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했는데 그때 이미 사표를 낸 배현진과 윤영석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의 의혹 제기를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한테 치명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상납 의혹을 하나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명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에 안 갔다는 것인지 관광 나이트클럽에 안 갔다는 것인지 그날 밤 거기서 자지 않았다는 것인지 도대체 7억 원짜리 각서를 안 사줬다는 것인지 뭡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요 성상납에 관한 건 없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데 이준석에게는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상납 의혹의 사법 리스크 경찰 발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이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그러한 이준석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준석은 이제 자동 해임이 됐는데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게시판을 보면은 댓글들을 보면은 이준석이 물러날 때 권성동, 장제원 함께 나가라. 이 극도의 분열과 갈등을 빚은 그 절반의 책임은 윤핵관에게 있다. 윤핵관에게 있다. 이준석이 물러날 때 윤핵관도 함께 물러나라. 그 중에서 권성동, 장제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걸 역발상으로 생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삐를 쥐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준석은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안 낼 터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한 통화만 주세요. 이런 시그널을 이준석은 대통령실에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그 이준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웬만큼 모양새를 갖춰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퇴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이제 새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비대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러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때 이준석에 관한 뭐 대처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